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 1월 19일 오늘 새롭게 한 가지 추가했습니다. 자, 미국의 로컬 뉴스를 헤드라인 중심으로 먼저 전해드리고 준비한 경제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3주 동안 치명적인 대기의 강우로 인한 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강력한 겨울 폭풍 때문이라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제 생각은 플러스 지구 환경 문제겠죠. 자, LA시와 카운티 태거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태거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또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다시금 태거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 당연한 건데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좀 문제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물주 좋은 시절은 다 끝났구나. 건물주 좋은 시절은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로 사실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랜로드들이죠. 이 도움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뭐 있는 자들이 좀 더 이럴 때 양보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슈퍼리치들은 또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말까지의 전기, 수도,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을 미납한 캘리포니아 일부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연체료 지불 프로그램 KAPP를 통해 자동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참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 모습을 이제서야 또 통과가 된 것도 참 상징적인 모습이죠.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9만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됐었잖아요. 전주에 20만 5천 건에서 1만 5천 건이 줄었고 전망치 21만 4천 건보다도 크게 줄어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아마존, 메타, 트위터 등 빅테크들은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는데 그동안 전체 감원 규모가 이미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뉴스만을 그대로 보면 저렇게 6만 명이나 잘리고 저 사람들 다 어떡하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이 빅테크에서 잘린 사람들은 잘렸다기보다는 오라는데 정말 많아요. 잘렸다기보다는 그냥 위치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직장 이동?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너무 많이 뽑았지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저께죠. 어저께죠. 마소가 인원 줄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을 줄이는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는 그러한 또 모습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늘 아침 9시부터 오늘입니다. 설날 특별 푸드뱅크를 실시합니다. 500명이 한해 각 학인단체와 회사들이 제공한 삼계탕과 떡국, 김치, 라면, 쌀국수 등이 제공됩니다. 아, 참 LA 한인타운, LA 한인회 감사합니다. 역시 한인타운. 연말 대목인 11월과 12월에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1% 이상씩 급감해 불경기 시작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업체들은 파격 할인으로 매출과 수익이 저조해졌다는 진단입니다. 한국도 비상이지만 미국도 초비상입니다. 특별히 한인들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시장 지수가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1년 만에 깜짝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6.17%까지 떨어져 올해 안에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시장에서의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LA시 의회가 캐런 베스 시장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자금 5천만 달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긴급 자금까지 신속 투입되면서 노숙자 대책 추진에 보다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노숙자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은 그 사회가 짊어져야 될 당연한 책임인데 문제는 노숙자들의 상당 부분들이 노숙자의 삶을 청산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역경찰과 연방수사기관들이 한국 포함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보내고 있는 송금 기록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무분별한 이용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나 봅니다. 한국에선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에 세계 각국이 입국 규제를 풀면서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지난 설보다 수십 배가 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조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동남아 쪽으로 골프 치러 많이 가니까. 역으로 말하면은요. 좀 이제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특히 한국의 그 뭐 골프뿐만 아니라 뭐 관광 유원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좀 자국민을 봉으로 한다 그래야 되나? 진작 좀 할인하지. 에이, 나쁜 사람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도와주려고 하도 그냥 그런 모습 보면 정말 그저 속상하죠. 네. 중국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면서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기며 국제 질서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국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나겠죠. 단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최강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모럴 레벨, 모럴 도덕적 수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참 많이 봤는데요. 돈 많고 젠틀한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로 봤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얼바인에도 여러분 산책하다 보면 꼭 절대 귀에다 대고 전화를 안 합니다. 전자배 때문에 그런지 모를까. 그러면 에어팟을 좀 끼든지 아니면 헤드셋을 끼든지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스피커폰 탁 틀어놓고 통화를 하는 건지 방송을 듣는 건지 그냥 스피커폰을 들어 옆 사람한테 방해를 하는 건지 뭐 산책할 때도 그러고 매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네들의 그 말소리가 왜 이렇게 좀 노이즈 섞이고 크고 시끄럽고 막 근데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일단 넘어가서 우크라이나에 미국은 탱크를 제외한 장갑차 지원을, 영국은 탱크와 장갑차를 함께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방국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놓고 온도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에 대해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핵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또다시 핵 위협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요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레인트 더 치킨이라는 뜻인데요. 저도 어저께 코스코 가가지고 계란 코너에 봤더니 계란이 없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별도 영상으로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중산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갈 길이 멉니다. 가정을 위한 재정 서비스 업체 프리메리카가 지난달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연소득 3만에서 10만 가구 사이의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 전체 4분의 3에 가까운 72%의 중산층 가정이 소득이 생활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년 전 조사 당시에는 이 비율이 68%였는데요. 4포인트가 더 많아진 겁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이어 경기 침체 조짐이 우려되는 가운데 앞으로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중산층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름 그대로 닭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인지 이게 금란인지 그쵸? 물론 이제 랄프스 마켓 이런 데 가보면 계란 코너에 계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비싸고 또 프리미엄 계란이라고 계란에 금가루를 뿌렸나? 자, 이런 그대로 닭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요즘 계란 가격이 워낙 급등이 부담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계란을 좀 덜 사 먹거나 비싼 가격에 다른 방법 없을까 알아본다면서 팍스 11이 어제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닭을 길러서 계란을 사 먹지 않고 기른 닭에서 닭을 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 이게 닭 키우는 게 쉬운 일인가? 저처럼 서울 촌놈은 더더욱. 근데 이 업체에서 와가지고요 저렇게 닭장을 설치를 해준답니다. 뒷마당에. 그리고
대체로 나를 낳을 수 있는 2마리 또는 4마리의 닭을 최고 6개월까지 빌려준답니다. 자, 가격이 궁금하시죠? 자, 일단 LA의 경우에는 리블리 리틀 팜이라는 곳에서 렌트 더 치킨 회사가 지정해 유일하게 닭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즉 닭을 기르는 데 필요한 먹이, 물, 그리고 닭 2마리, 한 마리는 외로우니까 3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빌리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이 $585. 자, 이게 지역에 따라 가격이 좀 달라지는데요. LA 존을 1, 2, 3를 나눠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닝이죠, 조닝. 조닝 1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해서 북쪽으로는 산타클라라까지고, 조닝 2는 플러튼을 포함해 좀 더 남쪽,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은 존 3. 와. 존 1은 $585, 존 2는 $615, 존 3는 $645로 밑으로 갈수록 더 비쌉니다. 샌디에고는 한 $700 하지 않을까요? 딜리버리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 닭들이 계란을 얼마나 낳는지 궁금하시죠? 보통 2마리가 일주일에 계란을 8개에서 14개를 낳는다고 합니다. 야, 그럼 이게 가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닭 4마리는요, 일주일에 16개에서 28개를 낳는답니다. 여러분, 많이 근데 키우다 닭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닭을 방치해서 죽으면은 안 되고, 정상적으로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닭을 다시 보내준답니다. 근데 여러분, 닭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라는 걸 저 이번에 알았는데, 닭으로 태어나서 고이 죽는 것보다는 그냥 죽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자, 호기심 많은 미주놀 팀장 서서히 한번 관심을 한데, 문제는 닭들이 새벽에 되게 울어댈 텐데 동네에 신고 들어오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닭 키워서 이 닭이 직접 낳은 알은 진짜 달걀은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서 저희한테 이 소감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땡기는데.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 분야 디커플링, 탈동조화라 그러죠. 보호무역주의 등이 고조되면서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에서 세계 경제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금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자, 지리 경제적 분열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의 분열로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7% 정도 줄어들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디커플링에 따라 GDP의 손실이 8에서 12%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의 에너지 집약적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이전하도록 공개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IRA를 통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특별 연설을 통해 미국의 IRA 보조금 관련 특정 요소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유럽의 기업들과 유럽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도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그러지는 않겠죠. 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조만간 상한에 도달하면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세계 경제에 대한 다보스 포럼의 낙관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잖아요. 뉴욕 양키스인가? 뉴욕 매치인가? 헷갈리는 보자가. 뉴욕. 예. 여러분, 메이저리그가 정말 이 돈 놓고 돈 먹기, 돈 장사하는 최고의 쩐의 전쟁. 그렇죠? AB통신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자료를 입수해 18일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선수 연봉으로 45억 6천만 달러를 지급했고요. 종전 최고인 2017년에 42억 5천만 달러를 5년 만에 또 넘어섰습니다. 선수단 연봉 총액에는 40인 로터스의 연봉, 계약금, 분할금, 보너스, 분배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와, 진짜 야구, 메이저리그는 정말 최고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나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요, 일명 차세대 친환경 제트 여객기를 개발 중이랍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거 요거거든요. 전기로 가나? 예. 일단 나오게 되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저희가 안내해 드렸던 대로 자넷 옐런, 그다음 유허 중국 경제부총리죠. 지금 미국 중국 간의 대화 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국 유화, 지금 중국이 좀 바짝 엎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양국 대표팀의 수장이 지금 취리 회담이 열렸습니다.
자, 양국이 기후, 경제, 무역 분야 등에서 잇따라 온오프라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관영 매체들의 미국 관련 보도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어요. 전에는 막 무찌르자 막 미국 그러더니 지금은 상당히 자, 이 두 사람의 회담을 보도한 관영 매체 보도는 거시경제, 금융정책 등과 관련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위주이고요. 대미 경제성 내용은 중국 측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무역, 기술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정책이 양국에 주는 영향을 중시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 보도도 좀 달라졌어요. 예. 미국이 여러분 국가 부도를 많이 할까요? 미국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지금껏 매번 의회에서 논란을 겪으면서 부채 한도는 꾸준히 상향됐지만 하원을 모처럼 장악해 기세가 등등한 공화당이 대폭적인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불안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의 재무부는 최근 정부의 총 부채가 19일께 국가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뜸만 나면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어디도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는 극적으로 타협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